그러면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장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신데 혼조죠, 혼조. 네, 혼조세를 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앞으로냐 뒤로냐 역시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혼조 상태인데 미국의 증시가 혹시 지금 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우존스는 보합이고요. 나스닥은 오르고 혼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혼조세. 네. 정프로님이 예전에는 원사이드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더 이렇게 지혜로워지시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아지셨나 봅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입니다. 이던 클리시. 예. 다우존스는 이렇게 보합입니다. 네. 보합이고 나스닥은 1.51% 상승했고요. S&P 500은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소식 곧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뭐 트럼프 효과가 이제 그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것 때문에 네. 여러모로 미국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인수합병 쪽 측면에서 그 규제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규제 환경이 좀 자유로워지면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수합병이라든지 그 규제 측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그 규제론자 뭐 이거 규제 중에서도 독과점 관련한 규제 리나칸. 네. 리나칸은 임명 당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리나칸이 임명이 됐을 때 정말 강력하게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리나칸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뭐 별로 효과도 없고 막 시끄럽기만 하고 뭐 그러고서 AI 시대에 오고 막 그럴 때 그러면 리나칸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구글을 쪼개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액션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좀 약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라는 얘기도 이제 슬쩍슬쩍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는 이유는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리너칸이라는 사람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는 예.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예, 예. 네, 이 사람이 89년생이에요? 예, 젊습니다. 그 원래 아마존 교수, 아마존 교수가 아니라 대학 교수였는데 네. 거기서 그 아마존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논문으로 써서 굉장히 좀 각광받던 젊은 학자였어요. 네. 그래요. 예. 네. 자, 그렇게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그 첫 번째 소식은 금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했는데요. 이게 금리 소식이 내려갔는데 별로 그렇게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좀 확실히 약간 트럼프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좀 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4.75에서 5%였던 거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그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었죠. 네. 이른바 B컷. 그리고서 그 점도표와 관련한 것들을 봤을 때 한 0.5%포인트를 올해 안에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좀 됐었고 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게 이제 11월과 12월 네. 한 차례씩 0.25%포인트씩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1.5%포인트. 예, 맞습니다. 1.5%포인트. 예, 그 연준이 이번에 얘기했던 거는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그러니까 경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이거는 네. 좀 노동시장은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FOMC가 열나 잘한다. 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덕분에 이렇게 됐다. 예, 성장은 괜찮고 노동시장이 좀 약하긴 한데 그 인플레이션은 뭐 진전을 좀 이루고 있다. 네. 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 인플레이션,
노동 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가를 자극하고 네. 그 물가가 그리고 나면은 실업률은 약간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근데 후행 지표 쪽에서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앞에 성장, 물가 인상, 뭐 그러고서 실업하고 뭐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오히려 실업이 완화된 부분들 여기 완화됐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노동이 좀 약하다는 거를 네. 강조한 거는 그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잘 잡히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노동시장 완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약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면은 성장이나 물가 측면에 먼저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후행적으로 노동에 네네. 영향을 받는 건데 네.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여기는 더 부양이 되는 효과가 네네. 있습니다. 아. 근데 굳이 노동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노동시장보다는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성장 쪽을 좀 더 신경 쓰겠다라는 말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도 좀 애매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연준의 그립이 잘 안 먹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은 딱 봐도 야 이거 금리 낮출 상황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연준에서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낮춘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게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세금 지출, 이민, 무역 등의 광범위한 변화가 생기고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 그러니까 상하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경제 전망을 많이 재편을 해야 될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에서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 성장은 안 되면서 물가만 오를 것인지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 조합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이 네. 진짜 성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성장으로 못 가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관세 높이고 뭐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반대로 좀 시니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래 경제학자들 니네 잘나가지고 민주당 찍었지? 네. 이런 틀렸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제학자들이 뭐 이게 왜 물가만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좀 시니컬한 반응들이 좀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거 보도하는데도 막 뉴욕 타임즈 이런 데 보도하면은 저 진보 매체들, PC한 진보 매체들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제 그 인터뷰를 하다가 네. 지금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그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생경한 분석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 정부가 바뀌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주체가 그 원래 연준 아니면 재무부인데 네. 지금 재무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무부가 개입을요? 예, 그러니까 채권 물량을 가지고 네.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그 연준이 이 임기 70일 남은 네, 임기 70일 이때까지 좀 시장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금리를 좀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FOMC가 별로 관심을 갖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우리 그 이번에 미국 기자들도 뭐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너 집에 갈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좀 많이 뜨거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가 전망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뭐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은 뭐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해고를 하거나 뭐 딴 데로 인사를 내거나 이럴 권한이 없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에 파월 의장을 엄청 쌍욕을 했었잖아요. 네. 저 금리 빨리 내려야지 되는데 저거 안 낮춰갖고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뭐 내가 뭐 금리 인상 인하하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야 의견 의견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결하게 독립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권력도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연준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그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면 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못 낮추게 될 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야 네가 자꾸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높이니까 늘리니까 네. 내가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일 거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거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너는 너대로 부양을 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라는 게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 상원까지 싹쓸이 하고서 대규모 감세에 관세 부과하면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했을 때 파월은 뭐라 그랬냐면은 세법이 통과하면 이제 뭐 시뮬레이션 돌리고 모델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법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그리고 정책적인 합의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봐야 되고 지금은 초기 단계고 정책이 뭔지 잘 몰라서 언제 시행될지도 몰라서 그냥 이 부분들을 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재무부가 그립이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월의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약간은 좀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관 대 기관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장과 미국 정책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초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거의 뭐 레임덕 말기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 금리 조절할 수 없는데 거기서 연준은 금리를 뭐 그렇다고 시장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쵸. 뭔가 금리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각이 들어서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입성하기 전까지 그 예. 이후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네. 이조 기자 얘기가 해설이 맞고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봤을 이후에도, 때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뭐 그러면은 달러 약세를 기대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다들 보기에 야 저러면 어떻게 달러 약세가 되냐 달러 강세가 되지. 네. 그리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방향과 지향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시장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라고 해서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질 건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네. 됐었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금리가 뭐 상황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전문가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릴 거, 누가 봐도 올릴 것 같을 때는 적당히 말 섞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하고 지표하고 시장하고 뭐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정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진짜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누가 될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또 이제 밤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가장 많이 투자를 최근 2, 3년간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니까 140조? 네, 그 정도의 네.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했던 명분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갔는데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무력화가 되면 골치 아프겠다 싶었고 그래도 이게 이제 법으로 주기로 한 건데 어떻게 안 주냐라고 했는데 상하원이 다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뉴욕타임즈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전망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리더십은 끝났다라고 네. 진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감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입니다. 네. 트럼프 네. 당선자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이제 뭐 감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뉴욕타임즈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임기 때는 그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기득권층에 의해 저지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질서를 이제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겠다, 세계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사람이었는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 엘리트층들한테 저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과 동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세계 질서 무너뜨릴 수 있다. 네. 그 전에 잘 몰라서 좀 가로막힌 게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무너뜨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난 뭐 물론 찬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해서 뭐 평가야 언론들이 자유롭게 내리는 거긴 하지만 무슨 저 트럼프가 타노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무슨 악당처럼 그렇게 뭐 내가 뭐 트럼프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힘에 붙으신 겁니까? 제가요? 예.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동의합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막 무슨 악마화 시키고 악마화하면 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누군가를 막 선악의 구도로 뭘 보려고 하면 대체로 나는 그 분석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뭐 감정적으로는 막 동조가 되고 맞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그렇게 분석해서는 아마 제대로 된 분석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사람을 선악으로 볼 이유는 1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이익이냐 우리한테 손해냐. 그쵸. 누가 더- 그건데 네.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악으로 보려 그러는 겁니다. 뭐 그런 분석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분석할 때 트럼프의 집권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 그런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해리스보다. 그렇다면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계획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예. 분석을 해봤는데 그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은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약 62조 원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이제 그 수출 감소가 우리가 지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나머지 한 축인 내수가 좀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IMF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 공약이 현실화가 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8% 포인트에서 내년에 0.8% 포인트를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내후년에는 1.3% 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이런 데가 IMF 이런 데가 엘리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관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가 떨어질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전 세계 사정인데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네. 뭐 조선 얘기는 어제 뭐 이건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조선 산업을 좀 잘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정해진 미래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의외로 이제 글로벌 조선 시장과 별도로 네. 그동안은 진입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감이 생겨난 거고 그건 심지어 중국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한 단계 멀티플을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멀티플을 뭐 얼마나 올려라 그건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는 산업 분석하다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들의 영역이 요만큼이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다른 영역이 생겼고 그게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은 저는 좀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MRO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도발적인 생각인데 네. 예전에 미국에서 한 1980년대부터 한 2015년, 17년 요때까지 그때 미국에서 야, 그 힘들고 그 공장하고 뭐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저 인건비 저렴한 데서 하고 우리는 그런 데다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네. 세계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산업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면은 제조업 강화는 제조업 강화인데 저 자본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좀 너무 얼토당토 않은 얘기처럼 네, 들리실 네, 네.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진짜 우리가 미국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갖고 막 우리나라로 돈이 막 들어오면 그럼 또 그 또한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달러의 역군으로서 역군이죠. 네. 네. 많이 실제로 뭐 요즘 이익을 또 보셨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혹은 뭐 자국 뭐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 하지만 저는 미국 역대 대통령 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데 대신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정말 드러내놓고 그냥 야 우리나라만 할 거고 다른 나라 다 돼서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있고 아니면 야, 저 나라의 정치에 뭐 좌파 정부 들어가니까 요거 좀 약간 이렇게 바꿔갖고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 그 나라의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걸 챙기는 것처럼 명분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장기적인 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거지 미국에 도움 안 되는데 정말 그 나라의 순수한 인권만을 위해서 어디 뭐 이렇게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 난 별로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멀리 보면 저 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만들면 이 저 대통령 하나 자기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될 거야. 이런 판단 하에 뭐 어느 나라의 뭐 인권 얘기하면서 뭐 군대 보내고 뭐 이렇게 했지. 네.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었던 적은 난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또 네.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좀 드러내놓고 혹은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한다 정도는 뭐 오케이 인정. 예. 근데 뭐 그 기본적인 기조는 난 뭐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가 중국에 1997년에 지은 장자강 포항 불수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장자강, 포항, 불수강. 예, 예. 네. 그 스테인리스 강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나름 작년에 3조 3천 한 600억 정도 매출을 낸 사업장입니다. 네. 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팔기로 했습니까? 예. 엄청나죠? 네. 진짜 3조 나는 공장을 그냥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왜 하는 거예요? 그 적자가 너무 심해요. 아. 그 작년에도 매출은 높은데 적자가 심해요? 예, 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그 한
1,700억 수준의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네. 앞으로도 여기서는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경쟁을 이제 원가 경쟁을 하려 그러면은 공장 설비를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인 그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네. 그럼 거기서 이거 그냥 다 부시고 다시 지어서 한번 제대로 붙어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세계 1위 스테인리스 강 회사인 청산철강에 좀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지금 포스코도 완전 120개 정도의 구조 개편 대상을 짓고서 그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중국하고 경합이 나는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포스코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것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이제 점점 야 이제 견딜 만큼 견뎠다. 앞으로도 답이 없다. 네, 그리고 네, 네.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밀어내기를 계속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견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된 이후에 트럼프의 선악을 우리가 따질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국 때리기를 해가지고 관세 장벽 올리고 막 그러면은 중국으로 못 들어간 물건들이 네. 관세 장벽이 약한 곳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정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됐던 공급 물량이 있는데 그게 생산 물량이 어딘가로 못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몰려왔을 때 네. 그럼 우리 내수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미국이나 중국에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다. 우리가 그 알리테무는 소비재였었잖아요. 소비재는 원래 빨리 들어옵니다. 트렌디하게. 근데 그 중간재나 B2B 쪽은 네. 묵직하게 들어오는데 한번 들어오면 시장을 그냥 아예 잠식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던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중국에 나가 있던 포스코의 중국 공장 예. 그 하나가 이제 문을 이제 완전 닫는군요. 완전히 닫는 겁니다. 네. 이게 그만큼 매출 나오면 어쨌든 힘들어도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 버틸 텐데 예. 앞으로 전망 자체가 뭐 전혀 희망적이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가질 수 있는 그 산업 구조도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그 현재 지금 우리가 막 수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막 희망적으로만 볼 건 아닐 수도 있겠네. 예를 들면 그 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중국하고 경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은 아직은 뭐 김 생산 이런 건 안 하나? 차라리 정프로님이 네. 영어로 김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수출을 위해서.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기역 미음 기역이 미음 김. 네. How about that? 29,900원. 네. 기역이 미음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김 세트를 네. 네, 29,9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지요. 아마 오늘 거의 오늘까지 아닌가? 8일 10일 이번 주까지니까 네, 거의 이제 여러분 사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거 베스트셀러만 딱 모아서 한 달 동안 보내드리는 기억이 미음 한 달 세트. 여러분의 한 달살이 김과 함께하는 한 달살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님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머니 반찬 걱정 안 해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뭐 김 자반도 있고, 네. 김 이렇게 싸먹는 네. 것도 있고 하니까 반찬 걱정 한 달 동안 어머님들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좀 반칙이에요, 반칙. 뭐가 왜요? 반칙이죠? 그 엄마들이 되게 저희도 애가 둘이니까 네. 진짜 애들 밥 해주기 힘들면은 음. 기억이 미음 자반 딱 넣어서 주면은 네. 평소에 공들여서 뭐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게 훨씬 먹어요. 맛있게 먹죠. 치트키. 치트키. 예, 이거 좀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쉽게 가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또 반찬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힘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기억이미음이 이번에 특별 세트로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는 김을 29,900원에 저희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따라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이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하신 제품들을 이렇게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뭐 네. 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우리 콩자반이 좀 필요한데요, 아니면 뭐 귤 좀 한번 싸게 먹읍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면 아, 그걸 물어봅니까? 그냥 가서 이제는 도베르만처럼. OEM 방식으로 OEM 여러분이 방식으로. 원한 그 상품을 아. 가장 싸고 품질 좋은 것만 선별해 갖고 네. 갖고 온답니다. 예. 네, 여러분 뭐 댓글도 좋고요. 의견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어떤 제품 좀 싸게, 어떤 제품 좀 좋게 뭐 타겟팅 하셔도 돼요. 신라면 블랙을 해와라. 아니면 뭐 저 HBM 하나, 저 H200 같은 거 하나 네. 갖고 와라. 하나 갖고 와라. 예, 요새는 신라면 툼바 그거 맛있어요? 먹어보진 못했어요. 아, 신라면 tumba. 투움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투움바 파스타처럼 그거, 만든 그거. 거던데. 아, 저도 그래요? 못 먹어봤어요. 저는 라면 쪽은 약간 오뚜기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오뚜기 쪽이에요. 면이 약간 오뚜기랑 잘 맞더라고. 진라면, 또 뭐지? 오동통 이런 것도 맛있습니다. 네, 진짬뽕도 맛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필요하신 제품 각 얘기하시면 저희가 또 잘 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좀 싸게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주식 싸게 갖고 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떡하라고 그걸 싸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식 얘기해봐요. 어디를 폭락시켜 드리는 겁니까? 말만 해. 내가 사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먹은 우리 마케팅팀 갈 것도 없습니다. 뭐 주식 뭐 얘기하세요. 싸게 사올게. 자,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 당근, 배추, 요즘 배추 요즘 좀 값 내렸던데. 배추 좀 내렸어요. 네, 내렸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두 개짜리 큰 거 있는 그거가 뭐 얼마야? 8천 얼마까지는 내려간 거 봤습니다. 네, 좀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에. 한 폭이 8,000원 하던 거 2,800원 됐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가격 좀 많이 내렸으니까. 자, 그렇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지나 월요일에 예. 배워야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앞권도 재밌는 거 주말에 올라오죠? 요즘에 PD 한 명 늘어가지고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네, 과연 HBM 실물 네. 어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네. 액침 냉각 액침 냉각. 네, 실물 네.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권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예.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악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